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에 따르면 우리가 밖에 보이는 세계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식된 겁니다. 결국 마음인 것이죠. 이제 이 교수님께서도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으니 우리에게 인식된 존재가 어떻게 해서 헛이 아니고 하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식되는가를 물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대상을 객관화시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일체를 내 마음으로 보고 내 마음을 깨닫고 변화시키고 수용해서 평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보통 대상을 변화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즉 불교라면 산과 강을 그대로 두고 인간과 조화를 이제 추구한다면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높은 언덕 뭐 산을 깎아버리고 그냥 평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측면에서 불교가 수구적이고 보수적이라면 서양은 진취적이고 근현대 들어서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만 취한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그 자연을 이렇게 이제 변형시켜서 인간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 한 작용이에요.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뭐 인간의 삶 자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핵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도 결국은 12처를 통해서 일체 모든 존재가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보편적 사실이지 이게 뭐 동양에만 적용되는 거나 서양에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취적이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인류 문화든 뭐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발전이든 뭐든 발전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놓고 또는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더 향해서 뭐 앞으로 나아갔으면 발전한 것이고 뒤로 나갔으면 퇴보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발전이라고 할 것인가 할 때는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좋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마치 과학은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과학의 역사는 이전의 과학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간 과정 아니었어요? 학문에서 보면 항상 가설을 세우고 진리다는 가설을 내세우는데 그 가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설들이 나타나죠. 더군다나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객관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구조가 우리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카메라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찍어내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과학의 발전 이야기하지만은 과학도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동양에는 과학이 없었냐? 있었죠. 연기설도 과학이에요.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건 연기설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동양의 음양 오행설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서구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다 보니까 음양 오행설은 마치 미개한 이론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음양 오행 이러한 패러다임이 서구의 과학 패러다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보니까 서구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이제 이 본론으로 또 돌아가서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을 때 발전이라고 할까? 나는 인류의 행복이라고 보고 또 인류가 좀 더 행복하고 또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존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그러면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뒤로 퇴락시켰습니까? 전에
사람들이 자꾸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옛날이 좋았다. 네. 사실은 지금처럼 집 걱정 안 했어. 네. 집 없어도 집 걱정 안 했어요. 시골에서. 나무 집 살면서도 별로 걱정 안 해. 왜냐하면 그 집에 있으면서 등기만 내 앞으로 안 돼 있지 농사 짓고 사는데 아무 불편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구조하고 지금 도시에 나와가지고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문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성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생기고 말이죠. 요즘 보니까 뭐 애들은 또 아토피. 옛날에는 아토피가 뭔지 단어도 없는 것들이 요즘은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환경, 오염, 파괴, 자연 파괴.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인류가 지구상에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아요. 뭐 100년, 200년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몇십 년 안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발전 타령을 해야 되겠어요. 서구 문명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 발전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사실 없어요. 말하자면 뭐 원자력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오염수 내놓는다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원자폭탄 또 원자 뭐가 잘못되면은 인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자동차 잘 만들어 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자동차 때문에 또 얼마나 복잡해요. 자동차 없으면 걸어 다니도 될 놈의 세상을 지금은 자동차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발전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인류 뭐랄까 평화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얼마나 우리가 접근해 갔느냐, 그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발전 이렇게 말해야지 기계 문명이나 어떤 일정한 어떤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아까 뭐 실존 철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인간 개인이 불안한 존재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강대국들에 끼어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만 발전 안 되고 있으면 저 일본이 우리를 가만두겠는가, 중국이 우리를 가만두겠는가, 하여튼 이런 이제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의식의 어떤 깨어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단순히 외세라고만 봐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제 해방정국 1945년 종전이 되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 군정이 와서 물론 미 군정은 어차피 이제 분단으로 해서 그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함께 단합해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절대로 민족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찌됐건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취해 가야 될 길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서로 이제 이 때는 이때니까 이때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을 누가 잡냐를 놓고 참 그 더러운 그 공작들을 해야 되고 뭐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그 신탁 반탁이 이제 민족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그 기폭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가짜 뉴스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나 뭐 카이로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자고 하는 게 결의가 돼요. 신탁 통치한다는 것은 신탁 통치 끝나고 나면 얼마 뒤에는 이제 정부 수립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탁 통치를 했으면 분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에서 뭐라 했냐? 미국은 반대하고 소련이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들하고 반미주의자들이 이제 친미주의자들은 소련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촥 갈라져 가지고 친탁 반탁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막 엄청난. 근데 사실은 정반대래. 미국은 이 신탁 통치를 미국이 하고 싶어 했고, 소련은 오히려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했대요. 근데 미국이 반대하고 소련이 찬성한다는 기사를 동아일보가 써낸 거야. 동아일보가 그렇게 가짜 뉴스를 써내 놓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민심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친탁 반탁으로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론도,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제대로 된 그 바른 정당한 여론과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민족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다기는 뭐 외세를 탓하고 있어요. 외세가 그럴수록 더욱 단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외세라고 탓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외적인 문제는. 다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외적인 문제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나라 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미국이 그럼 미국을 위해서 하지 다른 나라 위해서 정책 펴겠어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위해서 정책 펴겠습니까? 일본 위해서 중국 위해서 우리가 정책 펼 필요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안 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땅히 그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뭐 남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지금 서로 힘을 얻었어요. 근데 좀 실패한다고 해서 에이 봐라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고.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시도를 하고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지.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